김재남, 김재현,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 의장, 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윤원석, 최기영, 오종혁, 백낙천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군요. 여러분 백낙천 이름은 잘 아시죠? 서울대 명예교수. 좋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다시 우리의 관심권으로 들어온 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목표는 우리 지금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애를 쓰는 현 정부를 비롯해서 건강한 세력들을 전복시키는, 그래서 그들의 종북 또는 그들이 원하는 또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다시 반국가 세력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궁금하기 그럴 데 없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지 우리는 반국가 세력의 정의를 통해서 그들이 또 이미 많은 또 스터디가 돼 있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정도의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역작이.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 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그들이 이상향형으로 그리고 있는 친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로서 이 전복을 시킬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들이 과연 사회 곳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그야말로 암약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른바 자기의 분야에서 사회 체제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그런 활동을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같이 오랜 언론인 출신, 저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오랜 기자 수업을 닫고 이제 아시아투데이, 바로 이 스튜디오가 있는 아시아투데이의 부사장까지 제가 쭉 총선 출마하기 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던 분의 서옥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을 역임을 했고요. 대한언론인회 부회장까지 지낸 아주 이 언론계 쪽에서는 서옥식이라는 저보다는 한참 연배가 위입니다. 이분이 정년 퇴임을 한 직후에 좋다, 대한민국의 어떤 반국가 세력, 반체제 인사들을 한번 내가 집대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간에 나온 자료, 보도자료, 발표자료, 또 그들이 집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언론에 나온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집대성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직접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상당한 부분의 연구를 했는데요. 저는 비교적 같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깊은 그런 이 취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반국가 세력,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나는 반국가 세력에 가담한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다 자기 얘기는 숨기는 도중에
또 자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식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까 얘기를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미, 친북 또는 종북, 또 좌파 단체 및 좌파 인사의 명단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연방제 지지 등을 외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작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 포갑, 세습 정치와 잔인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는 얘기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가공할 만한 핵무기 개발에는 침묵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여러분 잘 아시죠? 성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사주 배치에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상당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한다. 바로 이번에 8.15 두 갈래로 찢겨진 8.15 기념식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언제나 평화, 환경, 여성 보호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서 불의를 정의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거짓으로 포장을 한다 하는 얘기가 이들의 공통점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단체 그리고 아까 그룹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0명에는요. 대표적인 반미, 친북, 종북, 좌파 인사가 1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 요구 국회의원이 47명이 들어있고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했던 국회의원도 74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미, 친북, 반정부, 시국미사를 주도한 신부동 정치사제로 불리는 분들을 100명을 요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국가보안법 반대, 또 더불어민주당의 아류지요. 열린민주당,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폄훼한 그런 사람으로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 시민운동단체 166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인사명단 27명, 반미 광우병 촛불집회 선동 지지 옹호 인사 명단 59명,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망언자 58명,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반대 국회의원 명단 70명, 세월호 또 4.16 연대 참가자 명단 95명,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52명, 4대강 개발 극렬 반대자 명단 62명, 대표적인 반미, 친북, 종북, 좌파 단체입니다. 이제 단체가 117개,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 단체가 36개, 또 법원에서 이적 국가단체,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가 32개, 박근혜 탄핵 및 구속 촉구 촛불 집회 참가 단체가 총 294개, 광우병 미국 쇠고기 국민대책회의 촛불 폭력 시위 참여 단체가 463개, 또 탈원전을 지지하면서 북한에게는 침묵하는 단체가 284개, 북한이 혁명동지로 규정한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사 및 언론 유관 기관 등 단위 노조가 157개, 반미를 외치는 김정은의 방남, 남쪽을 방문하는 뜻이죠. 환영의 등록단체 명단이 146개, 사드 배치 반대단체가 158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리스트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이들이 그야말로 암약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이제 이 단체, 여러분 단체보다도 사람 이름이 더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궁금을 제가 여러분이 알만한 그 이름 중심으로 여기에 1000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께서 알만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들이 그 좌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런 그 행동과 기록
기록물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문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자료는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그리고 전 연합뉴스 북한 부장과 이 편집국장을 지낸 서옥식 언론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각종 자료를 집대성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한 행동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 자료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많이 이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볼 수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북 종북 좌파 인사 명단 121명에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은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의 행태는 문재인 5년 동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16개국이 참전한 6.25를 내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통일 방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또 국보법 폐지,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을 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한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한 기록이 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회를 주락펴락하는 이재명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70여 년 살을 부정하며 국민을 99%의 흑수저와 1%의 기득권층으로 가르고 그 99%가 혁명을 통해 1%를 타도하자면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선동했다. 대한민국은 미국 점령군과 친일파가 합작해서 세웠다면서 북한의 주장과 100% 판박이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사드는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므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 필요성도 주장을 했다. 바로 이재명. 지금은 이제 대선에도 출마하고 또 국회 권력을 송두리째 손아귀에 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게 아마 성남시장이라든가 그 이전에 또 이 변호사 시절이라든가 성남시장이라든가 또 이 경기도지사 할 때도 언뜻 이런 유사한 발언을 똑같은 워딩이 아니라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던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재명이 쭉 히스토리 거기에 각종 기사 또 행사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한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한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또 그들이 또 엉뚱한 또 시비를 걸을 가능성에 대해서 봐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집대성한 자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전직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친북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아닌 사람 중에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신영복을 제일 위에 이 칸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바로 그렇죠. 예, 신영복은 뭡니까?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고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지하조직인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2018년 2월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한 김영남, 김여정과 함께 고 신용복 성공회대 교수의 서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을 정도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마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한명숙, 다음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이 됐다. 한명숙도 바로 대표적인 친북, 종북, 좌파 인사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준입니다. 한명숙의 남편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1968년 통일혁명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영희, 그는 항상 이영희가 아니라 리영희라고 발음을 하죠.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입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리영희 교수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세상 눈을 뜨게 해둔 나의 스승이라고 아주 강조를 했다. UN 결의문을 오역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를 부정한 리영희는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북한에서 쳐내려와 통일이 되면 나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살겠노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동료에게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마 들어봐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현존하는 정치인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대학 재학 시절 전대협 3기 의장으로서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으나 김대중 때 사면 복권이 됐다. 예, 다음 문익환입니다. 문익환 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민연이라고 하죠. 범민연 남측본부의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1989년 북한을 불법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했다. 문익환의 아들 바로 문성근이죠. 네, 배우입니다. 배우. 여러분 얼굴 잘 아실 겁니다. 문성근, 문익환의 아들로 전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백만 밀란을 주도했다. 반헌법적인 남북 국가연합을 주장을 했다. 이철우, 다음 이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으로 1992년 남파 간첩을 통해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후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5를 부여받았다. 김일성 찬양가와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국가를 별난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족 애국전선에 가입한 혐의로 93년 7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철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은수미입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죠. 사회주의 혁명가 2020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강기정 지금 광주시장입니다. 광주시장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죠. 예, 전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는데요. 이적단체 삼민투 출신의 국회 폭력사태 주범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인영 민주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죠.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의 의장을 했습니다. 의장. 네, 고대 출신의 이인영. 지금 구로구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까? 4선입니까? 5선입니까? 참 아주 이 대학 때 운동권의 대표를 한번 했다 하는 이유로 글쎄요. 20대 후반이니까 30, 40, 50, 60 거의 35년 이상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인영 뒤에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예, 우상호. 마찬가지로 전대협, 연대 출신의 전대협 출신인데요. 우상호는 지난번에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지난 4월 10일 서대문 갑에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인영, 우상호 다 전대협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옥식 그 부회장이 이 기록을 남긴 바로 우리 체제 위협을 하는 그런 인물 1000명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정청래네요. 정청래. 예, 전대협 출신으로 건국대 출신입니다. 건국대의 전대협 출신으로 미국 대사관저 논거 점거농성 사건의 주동자다. 미국 대사관저입니다. 관저 점거농성 사건의 주동자 정청래. 바로 이들이 이렇게 대학 시절 반미
집회를 주도한 그 별을 이마에 달고 그 뒤 25년, 30년, 35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주물락주물락거렸다. 뭐 정치를 오래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의 사고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래서 반국가 단체 또는 국가 세력으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해찬도 나옵니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민주당의 대표를 오래 한 바로 이해찬, 이들 이 운동권 세력의 거의 대부 비슷한 거죠. 대부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글쎄요, 손학규란 이름도 나옵니다. 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한때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런 대표로 와서 이들 민주당의 이른바 주사파, 종북 좌파 세력과는 일정한 선을 긋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정동영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새정치 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제주 해협을 주적에게 열어준 장본인이다. 이렇게 정동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전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요.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을 지원하자고 얘기를 한 사람. 조총련은 뭐 누가 뭐래도 반국가 단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을 위협하는 단체를 지원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남윤인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저쪽 그 송파 지역의 현역 의원이죠. 남인순도 뭐 3선인가 4선쯤 될 겁니다. 반미 운동가로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폐지 주장,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칭도 부정을 했다. 남윤인순, 아마 아버지 성이 남이고 어머니 성이 윤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윤 다 두 자로 따라서 이름은 인순이네요. 인순이. 네.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구리 의원이죠. 제주 해군기지 중단, 국보법 폐지, 한미 FTA 폐기, 조중동 방세 철폐 주장, 유시민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윤호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수경 전 민주당의 의원이죠. 방북의 꽃, 이렇게 통일의 꽃, 이렇게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요. 1989년 북한에 불법 미리 입국해 김일성과 대자를 했다. 주한미군을 침략자라고 말하고 탈북자 앞에서 변절자라고 폭언을 했다. 임수경 잘 아시죠? 여기에 박지원도 나옵니다. 박지원, 친북에서 종북으로 돌변한 미국 영주권자 전이죠. 물론 뭐 한국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가발 공장을 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또 DJ가 미국에서 잠시 거주를 할 때 물심양면으로 DJ를 도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글쎄요. 뭐 호가호기란 말이 좀 그렇다면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그 체제에 겹불을 쬐는데도 친북, 종북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 기록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지원, 네, 이상규 통합진보당 위원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전 서울대 학생회장 이상규라고 돼 있네요. 이하경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남민정 사건 연루자, 혁명자금 마련을 위해서 강도 상해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하경 저 경기도 군포에서 지금 현재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하경. 김경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적단체인 삼민투의 연루자다. 민병두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한 3번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국가 단체인 공산직업혁명가 중심의 재연의회 CA 그룹에 연루가 돼 있다. 또 이 같은 연루가 된 사람 중에서 윤민석, 여기에는 노회찬이 들어 있습니다만 노회찬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헌법의 영토 조항을 변경하자라고 주장을 했다. 이력서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칼 마르크스라고 적혀 있다. 칼 마르크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선동 국회 최루탄 테러의 주인공, 이정희 전 민노당 통합진보당 의원 남친과 북친을 구별 못하는 여기 그렇게 이 기록물에 써 있군요. 골수 종북 좌파로 분류가 돼 있다. 여기에 권영길 민노당 초대 대표도 들어가 있고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반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 출신. 여기엔 또 유시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군사 파시즘이라고 하고 일제 잔재로 주장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지금까지의 어떤 말과 행동 여러 가지가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한 말을 이렇게 대표적인 거 한두 개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이름만 그러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재남, 김재현,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 의장.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바로 이 정봉주의 발언을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를 한 그 사람이죠. 네, 정봉주하고 엊그저께 얘기를 했더니 절대 이재명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최고위원회 들어가면은 최고위원은 전체 합의제이기 때문에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이 반 이재명 활동을 많이 할 건지 한번 두고 봐라라고 한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쪼로로 다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결국은 정봉주가 최고위원회 그 1등으로 하다가 3등으로 내려오고 4등, 5등, 나중에는 6등까지 8명 중에서 5등 안에만 들으면 최고위원인데 결국은 6등까지 밀어낸 바로 이 그 폭로 당사자가 박원석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기 부양 난동의 주역 강기갑도 들어 있고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하고 북한에 가서 아이를 원정 출산을 했다는 황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시사에 밝으면 황선이라는 이름도 기억이 될 겁니다. 또 신은미도 한때 이 매스컴을 많이 장식을 했죠. 미국에 있는 종북주의자다. 천안함 폭침과 8.58기 공중폭파, 또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사건 등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열다가 2015년에 강제 추방이 됐다. 신은미 얘기를 합니다. 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2015년 11월에 대한민국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서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런 다수의 발언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마 이름을 쭉 오병윤 이름은 들어보셨죠? 윤원석, 최기영, 오종혁, 청화, 백낙천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군요. 여러분 백낙천 이름은 잘 아시죠? 서울대 명예교수, 또 참여연대의 고문으로 했고요. 천안함 사건을 지속적으로 마치 그 대한민국의 자작극이었다는 그런 듯한 발언을 쏟아낸 백낙청. 또 신부 중에는 대표적으로 함세웅 신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한 공작원 송두일에게 안중근 상을 준 함세웅 신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근, 박재승, 오종렬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죠?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주도를 했다. 오종렬, 또 한상열은 북한에 미리 입국해 천안함 폭침 원흉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주장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입니다. 한상열, 오종렬. 박서군, 아마 여기 TV 그 집회에서 이 사람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박서군이 누구야라고 할지 몰라도 TV 화면에 특히 민주당 집회, 좌파 집회에서는 아주 단골로 나오는 사람이다. 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이 반정부 시위에는 그가 항상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을 만큼 박서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 민노총 위원장 이수호는 민노총 위원장도 하고 또 전교조 위원장도 같이 했는데요. 이 왜 전교조와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에게 그렇게 적대적인가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했다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전교조, 이 사람이 아마 신일고등학교 교사였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민노총 위원장도 하고 또 끝나고 전교조 위원장도 하고, 바로 그 당시부터 민노총과 전교조가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의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집회 시위를 빈번히 하는 그런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네, 노수희 전 민노총 위원장, 여기에 박원순도 들어갑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데요. 이 사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서울시장까지 한 양반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당연히 반국가 세력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설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연상을 합니까? 바로 황석영이 얼마 전에 보니까 손석희와 TV 대담을 하더군요. 한 3, 4일 됐나요? 예, 바로 황석영 소설가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북을 5번을 해서 김일성과 7번 대자를 했다. 많이도 했군요. 예. 5차례나 방북을 했군요, 황석영이. 네, 여기에는 또 조국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조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됐다. 산호맹 사건, 물론 조국 그 대표가 저와 같이 대학 시절을 했습니다. 같은 또 학번이고요. 그쪽은 법학과, 저는 경영학과라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데라 대학 시절에부터 얘기를 쭉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산호맹 사건이라는 거는 거의 그 당시에 이 가장 극렬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사가 사회주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거의 이 벽이 없이 서로 약간의 어떤 노선 차이, 또 뭐 경제 주체의 또 포함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걸 더 중요시하면은 이제 사회주의를 더 강조를 하는 거고, 공산, 모두시 생산 주체를 다 공유를 하고 배분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다 개인 소유가 없이 다 국가 소유한다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산주의를 한 게 이제 북한주의인데, 바로 산호맹 사건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 지향, 그리고 또 이 세계적인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아주 그 당시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스펙트럼에서도 극좌에 있는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조국은 실형을 사나요? 그 다음에 울산대 교수를 갑니다. 울산대 교수를 가고, 울산대 교수에서 어떻게 이제 서울대 교수까지 쭉 커오죠. 바로 이 조국, 황석영, 박원순, 이렇게 백낙청, 함세웅 쭉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는 그런 집회와 또 이 말을 여러 번 한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 소설가 중에 또 공지영도 있네요. 공지영.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공지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회수 소설가도 있네요. 천안함 사건은 소설이다. 30년 소설가인 내가 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이회수.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습니다. 즉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결사반대를 한 이회수도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이름을 불러드리면은 알 정도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또 암약해서 정말 자기 이름을 숨기고 암약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만 말씀을 드릴까요? 최규식, 강종헌, 강순정, 권오현, 김광일, 김승국,
김종일, 백기환, 예, 백기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예, 나창순, 노중선, 문성현은 전 민노당 대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그런데 이 민경우는 완전히 그 전향을 해서 지금은 이 보수 우파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총선 출마하기 전에 바로 민경우 전 사무처장도 초대를 해서 그가 전향한 스토리와 지금 현재의 좌파 진영의 어떤 그 흐름, 네, 주요 특징 이런 것을 민경우 이 대표 또 사무처장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박성률, 박세길, 배은심, 송갑석, 예, 송갑석은 전대협 동우회장으로 나와 있죠. 윤원탁, 이경원, 이규재, 이승환, 이재현, 임동규, 임헌영, 전상봉, 정광훈, 예,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정입니다. 정, 예, 전농 의장, 예, 전국 농민연합회 의장인 정광훈, 정대연, 정욱식, 조덕원, 최일붕, 표명렬 이런 식으로 각 자기 분야 농업, 이분 농업, 그리고 소상공, 뭐 노동 이 그쪽에서 이른바 그야말로 암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이름 걸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충목,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아마 가끔씩 언론 매체에 나온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고려대 명예교수인 강만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고문을 역임한 강만길, 네, 강정구가 이 중에서는 제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친북 좌파 혁명가 동국대 교수, 예, 강정구 이름이 있으면 제주 강정마을, 예, 또 연상이 될 것입니다. 김세균 전 정의당 공동대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돼 선고 유예 판결을 받는다. 김세균, 예,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 예, 이 사람은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아마 이런 좌파 쪽에 이렇게 관심과 또 그쪽 그를 주장하는 그들의 핵심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요거는 글쎄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수행은 이게 있습니다. 신영복의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통일혁명당.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수행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김수행 이 강의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중서 왜 강의를 들었냐면 이게 그 이른바 좌파 경제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공식적으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좌파 경제학을 들은 사람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파 마르크스 경제학, 마르크스 레닌이 어떤 거를 주장을 했길래 한때 대한민국 또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른바 좌파 신드롬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에 정식으로 이건 교양 과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중석, 안병욱, 원형은, 정재근, 신혜수, 이돈명 전 민변 회장으로 있었던 이돈명 변호사도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은 또 어떤 그 행위를 했을까요? 58명에 달하는 송두율 변호인단을 이끌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친북단체인 전국연합의 고문과 국보법 폐지연대 고문을 맡았다. 이런 또 죄목이 있습니다. 죄목이 아니라 그 행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막연히 좌파일 거야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훼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반국가 세력에 우리가 범주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김정기, 이이화, 윤성식, 조준희 변호사죠. 이제 그야말로 암약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아마 이름 갖고는 잘 모를 텐데요. 윤하명, 박연철, 성대경, 이유정, 최상림, 신철영, 박종렬, 성혜영,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죠. 전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운영위원장,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바로 이 사람들이 무슨 단체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를 맡았으면은 그 단체도 사실은 좌파 성향의 단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환, 정혜구, 김민웅 목사, 성공회대 교수. 이건 누구 형입니까? 김민석, 이번에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김민웅 목사지요. 성공회대 교수. 네, 이 사람도 글쎄요, 뭐 어디 가나요? 그 집안이 예, 동생이 저렇게 민주당 쪽에 아주 핵심 그런 그 세력으로 있으면은 이 형도 여기에 김상근 목사, 또 문규현 신부, 예, 신부가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정의구현사재단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듯이 신부와 또 일부 목사의 그런 친복 활동 이런 거는 우리가 문익환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또 북한 연방제 지지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 포갑 세습이라든가 잔인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성주, 경상북도 성주에 이 설치가 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당시 극렬 반대를 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살기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상당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카테고리 속에 많이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간쯤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명의 명단은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몇 년 동안 그간에 나온 이 자료, 성명서, 또 언론 기사, TV의 영상에 잡힌 장면들 이런 것들을 종합 배성을 해서 이들의 친북 활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바로 이들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고 바로 이들이 반국가 세력일 그를 풀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몇몇 사람은 또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나는 종북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종북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한두 명, 두세 명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단체에 소속돼 있고 공동 성명을 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이름으로 낼 때 바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거나 아문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자기 분야에서 암약한 사람들이 그다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통을 훼손하는 그런 그 행동을 했다면은 다 여기에 명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줄리 에치님 오셨고요. 네. 고고님 동감입니다. 공통점이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서인길님, 보리스님, 양수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요. 그렇습니다. 네, 예쁜이님 모셨고요. 예, 왕돈이님, 네, 루차님. 어쩌다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지 앞날이 정말 걱정입니다. 북으로 보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루차님, 네, 김창훈님, 보리수님. 산지기님도 오셨고요. 예, 프랑스와 조숙현님, 박달재님도 오셨군요. 예, 올리비아 손녀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고 진실된 아초TV를 격하게 응원합니다. 산지기님이 말씀해 주셨군요. 나라의 화장장을 풀 가동해도 이들을 태워 없애는데 1년도 모자랍니다. KP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 가진 명단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많기 때문에 이 중에 1000명 이름을 다 제가 불러드릴 그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되도록이면 많은 또 이 이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 다시 한번 명단을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름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북, 친북 활동을 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그 행적이라든가 이런 걸 모를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 분만 해도 한 300명, 400명이 되죠. 예, 나머지 6, 700명은 이제 그야말로 이름 없이 각 분야에서 암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이슈가 반국가 세력, 사회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대한민국의 법통을 위협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또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 1000명, 서옥식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그 자료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자료가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19일 윤 대통령이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반국가 세력이 사회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반국가 세력이 과연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이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가서 관심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명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각종 또 명단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시의 적절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